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몇 번째 영상이죠? 네 번째 영상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출연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용문 변호사고요. 변호사님. 김성순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최근 가짜뉴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게 예전에도 이제 그 황색 언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좀 있었죠. 황색 언론을 제가 이제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하는 신문의 경향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황색 언론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짜뉴스 논의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객관적 근거는 없지만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2010년대 이후에 이제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이제 가짜뉴스의 이제 폐해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뭐 SNS의 발달로 그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뭐라고 하지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더 믿게 되고 그런 쪽만 더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는데 그래서 그 가짜뉴스가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인터넷 환경도 인터넷 환경인데 네. 스마트폰이 진짜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예, 인터넷 뭐 2010년 뭐 네. 그 2000년대부터 사실 인터넷 활성화 됐는데 지금 돌이켜 봐도 뭐 나이 뭐 많이 있진 않지만 돌이켜 네. 봐도 스마트폰 딱 쓰면서 네.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이 진짜 급속도로 보급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보고 드셨어요 네, 인터넷. 그렇죠. 예. 그때가 2000년인가 그랬던 것 왜 같은데. 이상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그때도 이제 인터넷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질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도 다 되긴 했고 하지만 인터넷 컴퓨터를 하려면 이제 그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네. 집에 있거나 사무실에서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게 되고 가짜뉴스 얘기도 그래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짜뉴스 다들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을 서로 쓸 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한 공감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있긴 한 것 그쵸.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든 뭐 학계에서든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학계에서 현재 활발히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근데 예. 뭐 그렇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물론 지금은 이제 국회가 네. 바뀌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죠. 2017년, 2018년 이때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이슈가 아주 네. 크게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면서 네.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자라는 네. 취지의 이제 법률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2018년도에 나왔던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예, 말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가짜뉴스 개념은 더 또 이제 어려운데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 네. 뭐 이런 취지로 네. 정의를 하고 있고 네. 강유상 의원안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법률안인데 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 보도 또는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네. 이거는 뭐 이제 아까 거랑 다른 게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이제 목적으로 네. 이제 추가하는 네. 형태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것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네. 뭐 몇 가지 표지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뭐 오인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다. 예. 그리고 언론 보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네. 좀 특이한 면인데 이렇게 네. 하고 있고. 네, 조금 전에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의됐던 그런 법들에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의적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 보도의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게 가짜뉴스를 뭔가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드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반드시 그 언론 보도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만 한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사실 제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뉴스 형식을 빌려서 언론사가 아닌 사람들이 그 뉴스인 것처럼 온라인에 게시한 허위 정보는 처벌이 되겠죠. 네. 그럼 가짜뉴스로 인정이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사실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겪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언론사인데 가짜뉴스를 유포해요. 네. 있죠. 네, 뭐. 뭐라고 얘기하고 네. 싶진 않지만 저는 좀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이런 식으로 그 언론 보도의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기성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짜뉴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짜, 그러니까 언론으로 오인당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언론이기 때문에 그쵸. 네. 기존 2018년도에 많이 나왔던 법률안들로는 가짜뉴스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그 현재 이제 가짜뉴스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들이잖아요. 예. 유튜브 채널은 사실 명백히 언론 보도 형식이 아니죠. 현재 네. 현행의 언론 관계, 네. 현행의 언론 관계 법령상으로는 유튜브는 언론 개념에 포섭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유튜브 그런 시사 그 채널에서 뭔가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면, 그 방금 좀 전에 그런 입법된 그런 법들에 의하면 그것도 가짜뉴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언론사로 등록을 하고 네. 유튜브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들의 보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걸릴 여지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일반 사인이 네. 언론인인 척을 그렇죠. 한다든가 언론사인 척을 하고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어떤 외관이 방송인 형태의 외관을 띠는 것들은 기존 법률안들로는 네. 포섭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지적하자면,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의 형태를 차용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 못지않은 폐해를 일으키는 허위 정보가 꽤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인데,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그때 그 인공지능하고 이제 얼굴 매핑 이런 걸로 기술의 발전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 얼굴을 구현을 해서 만들었던 그 딥페이크 영상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사실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땐 그건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워낙 예. 뭐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그 국회에 계류됐었던, 지금 이제 물론 국회가 바뀌어서 이제 그게 다 폐기가 됐겠지만, 그런 입법안들에 의하면은 이제 딥페이크는 가짜뉴스에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가짜뉴스는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뭐 그러니까, 강조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거 이외의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가짜뉴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쓰자는 의견들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법원 판결 최근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원에서 그걸 알아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관계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짜뉴스라는 그 개념이 이제 그 뭔가 포섭하는 범위가 좀 애매해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계에서 나왔던 얘기나 네. 그 국회에서 나왔던 법률안에서나 네. 뭐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들 허위성과 네. 어떻게 보면 고의성에 대한 요소들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판결에서는. 네. 근데 다른 요소들로서 얘기하는 뭐 그 언론 외관 네, 언론의 형식. 있냐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성이 있냐라는 네. 표지는 빼버리고 네.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창적인 표지 하나를 또 넣었다고 보여서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소개해주신 예. 그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들의 그 요건보다는 이게 좀 더 간결하고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또 계속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가짜뉴스를 처벌을 하는 법률안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구성 요건을 가져가면은 이제 뭐 다 걸리면 걸릴 수도 있는 그쵸, 면이 생길 하긴 수도 있습니다.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이거 민사였기 때문에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 근데 이게 또 그 형법에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만약에 돼버리면 또 약간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예.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가짜뉴스의 개념과 그리고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뭐 처벌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